가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돌님, 전 국민이 검사들의 칼에 휘둘리는 거니? 라고 하셨고요. 예, 참. 최프로님,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영님, 불법을 자행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검사들이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씁쓸하네요. 그죠? 예, 운님, 보수적이라 장용진님 챙겨봅니다. 글쎄, 뭐가 보수적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아주 진보이거나 뭐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자면,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수 정도죠. 약간 뭐 중도에 가까운 보수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4년씩이나 다녀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그만둘 때, 그러니까 2012년경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했고, 군대 4년 다녀왔고 노동운동도 내 한 몇 년 했다. 그러니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 좀 살고 싶다. 예, 뭘 그 뒤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그렇게 갔다 오고, 제가 군대 4년에 예비역 장교 진급 신청을 해가지고요, 예비역 장교로 12년, 총 예비역 근무를 12년을 제가 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었으니까 제가 32에 전역을 해서 45살까지 예비역 복무를 했으면 정말 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진짜 빨갱이고 좌파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윤석열에 비하면은 많이 진보죠. 많이 좌파지.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자면 글쎄 제가 뭐 그렇게 짜다라 진보는 아니에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쏟아지는 비판 스스로 인정, 이원욱 자폭하다입니다. 자, 참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웃었어요. 자기한테 쏟아진 비판 문자를 이렇게, 비난 문자를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하나? 글쎄, 굳이 하고 싶다면 한두 개 정도만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뭐 길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글쎄,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으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엄살을 부리려고 했던 걸까요? 자, 하지만 예측은 했었지 실제로 어떤 수준의 어떤 문자가 쏟아지는지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이원욱 스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사실 제가 어제 이 플랜카드를 소개를 해드렸죠. 윤영찬은 의원직 사퇴하고 당장 떠나라. 중원구 당원들의 모임, 뭐 이런 플랜카드가 성남 중원에 걸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박들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제 점점 겉으로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누가 보더라도 해당 행위를 한 것이고 내부 총질을 한 것인데 이 내부 총질 그만해라는 그런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내부 총질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공격보다 이재명과 개딸들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하는 자들이니만큼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거 당연했습니다. 자, 윤영찬에 대한 비판은요, 보세요. 이렇게 윤영찬의 SNS에도 대거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올라갔어요. 실망이 크다라는 그런 글부터 수박질하느라 고생했다라는 이런 비판글도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민생을 챙기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또 비판이 또 나오죠. 기자 출신 참 비겁해! 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했냐? 방탄은 언론의 프레임 아니냐? 정부 여당이 민주당 대표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때 넌 뭐 했냐? 야당다움? 그게 자기 당 대표의 등에 칼을 꽂는 거냐? 마치 모든 책임이 이재명한테 있다는 식으로 비꼬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윤영찬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세요. 야당다움? 그게 자기 당 대표 등에 칼을 꽂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재밌죠. 예. 자, 윤영찬 경우에는 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응징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라는 이런 소식까지 막 들리죠. 자, 뿐만 아니라 이원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난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원욱의 사무실 입구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진석범 후보로 알고 있는데 원래로 하자면 이렇게 추석 전에 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 진석범 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곳 앞이 바로 이원욱의 사무실 앞이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원욱에 대해서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분만 있지 이게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건 좀 없지 않았을까? 혹은 뭐 비판이 쏟아지기는 하겠지만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원욱 의원의 SNS 페북을 들어가 봤더니 댓글이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비난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뭐 지웠는지 어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비난 댓글이 또는 비난 문자가 쏟아지리라는 예측은 했지만 어떤 내용이 얼마나 쏟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원욱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받은 문자를 몇 개 소개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니, 현수막에 이원욱 얼굴 사진건이 더 역겹습니다. 뭐, 웃기는 작자군, 정신 차려. 인간 쓰레기 민주당 탈당하세요. 뭐, 탈당 안 하시나? 뭐, 이렇게 이런 그 문자가 들어왔대요. 자, 그러면서 밥 팔아서 똥 싸먹을 인간이라고 했고요. 에라이 이 시블랑카야 뭐 정치 그만둬라. 천둥번개가 곧 따라간다. 뭐 이렇게 야단을 치신 분들도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비판 댓글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이런 비판 댓글이 일면은 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뭐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욱은요, 이렇게 툭 하면은 자신한테 쏟아지는 비판 뭐 문자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꼭 조중동의 이런 조중동한테 이렇게 보도거리를 던져주고 있죠.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역시도 정말 내부 총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원욱이 이런 문자 메시지, 자기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거는요, 자기 딴에는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라는 식의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조중동이나 혹은 경양 같은 데서 개딸들 좀 욕해줘, 내 편 좀 들어줘, 이런 어리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글쎄 이런 식의 SNS를 올린다는 게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글쎄 이런 비판 댓글이나 비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면 자기 자신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런 거리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하면은 되게 억울한 모양인데, 아니 그러면 좀 조심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하든지.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오히려 언론에 출연을 해서 가결파한테 표창을 줘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가결 의원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은 더 욕먹는 거 아닌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참 정치인인데 그러면 자기 입장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간에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김남국 의원을 씹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팸코니, 디씨니 이런 데 가면요, 김남국 의원을 그냥 글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팸코고 DC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다. 소통을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팸코고 DC고 징그러워요.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일베 사이트가 박살나고 난 다음에 DC하고 팸코로 몰려갔다. 다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2의 일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김남국 의원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 정도, 그냥 자기들 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솔직히 말해서 설득이 안 되는 자들이잖아. 그런 데를 본진을 쳐들어가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김남국이었어요. 자, 국회의원이면 그 정도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라고요. 국민의 대표면은요, 사실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거를 SNS를 통해 공개를 하고 그 공개를 한 것을 조중동이 받았으면서 개딸들을 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원욱은 나 욕하는 개딸들, 자, 조중동 니들이 나서서 좀 혼내줘, 이런 식의 태도 아닌가요? 그죠?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럴 거면 국민의 대표를 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명절이라고 SNS로 인사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 보낸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이나 비판하는 문자 답 메시지가 들어온 건데, 자기가 그렇게 신경 쓰면 문자 보내지 말든가. 왜 가만히 있다가도 그 문자 메시지가 뜩 들어오면 승질이 확 나지 않습니까? 어이씨, 이원욱이 나한테 문자 보냈어. 에이씨, 이거나 먹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조중동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참 답답스럽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칭찬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올린 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한 짓을 이재명 지지자는 다 그러는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잘못된 분석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요. 분노의 포인트를 봐주세요. 누가 통합을 반대합니까? 저기 수장의 목을 따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소신 때문에 그 수장을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적에게 기어가라고 했다면, 그리고 내려오지 않아서 적에게 넘기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원욱은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퍼부었던 악담이나 비난, 그거에 반의 반만 생각해도 자신한테 들어오는 비판이나 비난이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당원의 77.77%가 지지한 그런 당대표를 사실상 끌어내렸던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자신들이 이재명을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거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특히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또는 조중동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짜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까? 쌍욕을 안 했다 뿐이지 내용을 보면은 왜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 누가 보더라도 얘는 윤석열 비판은 안 하고 맨날 이재명 욕만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했나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자신이 욕을 먹으니까 그 대가가 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거는 상관없고 나를 욕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의 태도 아닌가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했다는 게 참 저질이라는 생각밖에 더 안 들어요. 자, DFER 디폴트라고 읽어야 될까요? 디폴트 모님, 늘 우리 편에 가면을 써가면서 공격하던 놈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쳐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민주당이 왜 있냐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루시아님 빨리 징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입수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입수한 정보를 좀 종합을 하면 그래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가결표를 던지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자 했던 이른바 가결 쿠데타의 주동자, 우리는 뭐 어떤 분은 5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6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지 않은 6명, 이 사람은 반드시 징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네 말 맞다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에서 했는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지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가결표를 던졌더라도 그래, 예, 한편으로는 탄원서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보면은 적어도 반란표가 적게는 29표, 많게는 한 40표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란표를 던진 사람도 내가 반란표를 비록 던졌지만 이거는 이재명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 이재명이 직접 이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한번 돌파 한번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다면 가결표를 던졌더라도 혹은 반란표를 던졌더라도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아,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자,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지들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맞다면 적어도 탄원서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지들 말이 맞다면. 가결표 혹은 반대표를 던진 거는 가결표 혹은 반란표를 던진 거는 어디까지나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서 이재명 네가 한번 네 몸을 한번 던져 봐라. 당을 위해서 좀 한번 해봐라. 이 얘기였지 진짜로 잡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진짜 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탄원서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탄원서도 안 썼다? 걔들은 애시당초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아니 잡아가라. 라는 취지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반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니들은 징계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럽게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은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왜? 자, 결과적 이게 얘들의 소위 말하는 반란표를 던진 수박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서 하자는 거였지. 진짜 이재명을 끌어내려고 한 거 아니었다. 자, 좋아요. 그 얘기를 진짜 기분 나쁘고 열받고 하지만 진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받아들여 줄게. 자, 그렇다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자, 많은 지지자들이 반대했고 민주당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던 것이고 사실 득보다 훨씬 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진짜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이 그 난리를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거 아닙니까? 네?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개인기로 돌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야?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죽 무능했으면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야, 이재명 네 개인기로 한번 돌파해봐. 이렇게 떠밀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뭔데? 있으나 마나야? 그죠? 얘네들은 정세 판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능력조차 없어서 일을 떠밀기만 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자들이죠.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죠. 그러니 징계 대상이 되는 게 맞죠. 무능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보통 탄핵 혹은 징계는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법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불법이 있어야 됩니다만 통상의 징계의 경우는요. 무능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더럽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월급 루팡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징계를 때립니다. 그래서 징계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 직무 교육을 하게 만들죠. 직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일정 성과를 못 하게 되면은 징계를 때리죠. 그 징계도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무능도 해고 혹은 징계의 사유는 돼요. 자, 결국 뭡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능하길래 같이 싸워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 보태주지도 못한다면 그건 무능이잖아요. 한편으로 보자면 얘들이 야 니들 검찰한테 뭐 약점 잡혔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열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기껏해야 자기 당 대표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유능한 자냐, 능력이 있는 자냐?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것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이든 무능하기 때문에 징계이든 아니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을 시키든 꼭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자, 고명종님 갑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제 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이상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핏대 올리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요, 저는 어디 이제 산속에 처박히든 아니면 몽골리안 루트 탐험을 좀 가고 싶어요. 실크로드 탐험 같은 거 가고 싶어요. 자, 저 의원 출마 안 해요. 많은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 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니? 이러는데 글쎄 그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자, 제 꿈은 그겁니다. 정말 세상사를 모두 잊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윤석열이 없다면, 한동훈 같은 놈이 없다면, 정치 검사들이 없다면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함께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정말 좀 돈이 없더라도, 좀 좋은 학교 안 나왔더라도, 힘없는 사람들이라도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안 보고 사는 세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제 꿈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한제이님,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다 라고 하셨어요. 최현실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예. 자, 제가 참,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만 계신다면 참, 제가 바라는 그런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